넉넉하고 행복했던 우리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변화. 어느 날 나는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한 사람의 삶과 가족들의 일상을 뒤흔드는 병, 치매. 대한민국 중장년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으로 꼽힌 치매는 기억력이 감퇴하고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를 앓고 있는 인구는 무려 86만여 명으로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현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병 치매가 우리 가족의 일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경과 김현숙 교수, 정신과 장기중 교수, 그리고 방송인 문영미와 함께 치매 증상부터 진단 이후 대처법까지 오늘 이 시간 차근차근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네. 치매라고 합니다.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 네. 오늘날의 중장년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이 치매라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가 점점 이제 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 772만 명 중에 86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중에 10명 중에 이제 한 분은 치매라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수치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 지내오면서 네. 2배가량으로 증가를 한 거래요. 그리고 오는 2024년까지 약 100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네. 그래 게다가 뭐 저희가 이제 100살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치매가 이제 더 이상 남일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게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의 50대 이상의 이제 인구가 모두 이제 치매 요거는 좀 제일 걱정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네. 뭐 이렇게 뭘 얘기를 하려다가 좀 깜빡깜빡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있잖아 그 누구지? 잘 생각이 안 나고. 네. 그리고 그 단어 있는데 저기 이렇게 그러면은 나도 좀 어떻게 그런 거 아닌가? 챙겨야 저는 되나? 그 생수통 위에 핸드폰을 그렇게 잘 두고 다니고 어허. 그거 생수통 위에요? 예. 그러니까 물컵 이렇게 하고 물컵만 따르고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핸드폰 한장 찾다가 네. 거기다 핸드폰 올려둔 기억이 안 나요. 여보세요? 예, 아이 죄송합니다. 아, 저 그만해 좀. 아, 진짜.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치매 얘기 들으려고 뭐 그러니까요. 시끌시끌하고 그래. 아이고. 아직 그러니까요. 젊습니다. 네. 아니 근데요, 선생님 왜 진짜. 그러냐면 요즘 네. 젊은 치매 환자가 또 그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어르신들 일이야, 우리 엄마 아빠 일이야라고 하기에는 이제 저마저도 안심할 만한 나이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제가 뭐 많이 걱정하는 겁니까? 과한 겁니까? 선생님? 네, 맞습니다.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 젊은 치매라고 하는데요. 네. 전체 치매 환자 비율로 보면 10% 남짓이지만 증가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0년 사이에 4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특히 초록이 치매는 악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40, 50대 분들도 젊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치매 증상이 어떤 것인지 좀 유의하며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암보다 이제 치매가 더 두렵다고 이제 하는 이유는 치매에 걸리면 나 자신을 점점 잃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집에 이제 치매 환자 한 명이 있으면 온 가족의 이제 삶이 이제 크게 달라진다고 해서 치매 가족이라는 이제 말까지 생겨났는데. 네. 근데 그 문영미 선생님도 치매 간병 경험이 있으셨다고요.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가 97세에 돌아가셨는데 92년 두 살 정도에 그러니까 92살 정도에 약간의 그 치매가 오셨었어요. 네. 근데 뭐 내 엄마라 그래서 그런지 네. 뭐 남들한테 들었던 치매 그 증상하고 전혀 좀 다르게? 틀려서 달라서 아닌가 봐 그랬는데 사실은 엄마도 고생하셨지만 옆에서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무섭고 정말 막 힘들고 그랬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치매는 환자 본인도 물론 굉장히 이제 힘드시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가족이죠, 그렇죠? 네, 네, 예, 네. 선생님.
되게 병원에 처음 찾아오셔서 치매 진단을 받으실 때 본인 의지인 경우는 거의 없으시고요. 아. 주변에서 우리 남편이 심상치 않아요. 어머니가 조금 달라졌어요 하고 변화를 눈치채셔서 모시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특히 치매는 초기 대처에 따라서 예후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될 증상이 있고요. 전과는 달라진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치매는 어떤 병인 건가요, 선생님? 치매는 원인이랑 상관없이 뇌의 세포가 손상이 돼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점차 일상생활을 하시는 게 어려워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치매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네.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이상 단백질이 쌓여서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생기게 되고요. 이 치매는 전체 치매의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뇌혈관 질환으로 뇌경색이나 뇌출혈 때문에 뇌조직이 손상이 돼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가 약 1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알츠하이머와 발생 원리는 좀 비슷하지만 사이누클레인이라는 다른 종류의 단백질 덩어리가 생겨서 발생하는 루이소치 치매, 이름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이 치매가 약 3%를 차지하고요. 그 밖에 전두 축두 치매나 알코올성 치매 등 기타 치매가 약 10%입니다. 아, 네. 저는 네. 알츠하이머를 이제 치매로 다른 나라 말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도 치매의 이제 일종인 거네요. 네. 그러면 뭐 종류가 있는 건데 그 종류에 따라 좀 증상이 다른가요? 네, 치매는 뇌 손상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는데요. 사실 치매가 진행되면 뇌 부위에 차례적으로 손상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하지만 이 초기 증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뇌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앞쪽 뇌인 전두엽이 손상되면 판단력에 이상이 오고요. 두정엽이 손상되면 공간 인식력이라든지 계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옆쪽 뇌인 축두엽이 손상되면 언어 능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뒤쪽 뇌인 후두엽이 손상되면 시각에 이상이 생깁니다. 앞에서 얘기한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엔 축두엽 안쪽 해마라는 부위가 가장 먼저 손상되는데요. 이 부위는 최근 기억을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초기 대표적인 증상이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 상실 증상입니다. 어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몇 년 전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시곤 하십니다. 옛날 일은 기억을 잘하는데 오히려 바로 어제 어제 있었던 일. 일들은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치매인지 건망증인 건지 그쵸. 옛날 기억을 잘하면 분명히 기억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그 치매는 또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식으로 뇌졸중 증상이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무이체 치매는 시각 능력과 관련돼 있는 후두엽이 대표적으로 손상되기 때문에 네. 아주 생생한 환시를 얘기를 하세요. 뭐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경을 썼는지 아닌지 머리가 긴지 짧은지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생생한 환시를 얘기하시고요. 네. 이렇게 자꾸 헛것이 보인다고 하시는 거죠. 또 팔다리가 뻣뻣하고 느려지는 파킨슨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전두축두 치매는 원래 아시는 치매, 그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참을성이나 판단력 등이 먼저 뚜렷하게 나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뭐 요즘에 알츠하이머니 뭐 아까 뭐 무슨 치매 무슨 치매 뭐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냥 망령 들었다 아니면 그냥 노망 들었다. 노안이다, 그런 뭐. 말들을 또 뭐 쓰셨어요. 또 이제 뭐 그냥 치매야 이렇게 했지 이렇게 구분적으로 알츠하이머다 뭐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네. 저희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셨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유전적으로 저한테도 혹시 오는 건 아닐까 맞아요.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때요? 유전? 네, 직계가족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면은요, 그 가족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서 한 2배에서 4배 정도 높다고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도 연구에 따르면 많은 치매 관련 유전자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약 5% 정도가 젊은 나이에 생기는 가족성 치매로 자녀에게 50%의 확률로 유전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초록이 치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만발성 노년기 치매는 유전일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유전 가족력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고 이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암은 좀 많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만들어내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치매는 네. 한번 시작되면
완치가 어려운 걸로 네.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진짜 영 어려운 그런 병인가요? 치료 가능한 완치 가능한 치매가 많게는 10%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오래 방치를 하면 치료를 안 하고 오래도 방치를 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초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치매 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발병 전으로 완전히 상태를 되돌리는 치료는 없습니다. 네. 아. 그렇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제가 저희 환자분들에게 80점짜리가 100점 되기가 쉬울까요? 40점짜리가 100점 되기가 쉬울까요? 라고 이제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네. 그 말씀은 빨리 발견하셔서 관리 개념으로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네. 그런데 왜 치매가 말이에요? 왜 여성들이 더 많이 걸리는지 또 더 많이 걸리는 걸로 또 보고가 돼 있고요. 들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도대체 왜 그런 여성이 거예요? 무슨 죄가 많아서 왜 여성이 치매가 더 속상하다.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 네, 사실인가요? 무슨 네네, 있나요? 맞게 무슨 알고 이유가? 계시고요. 네. 실제 치매 환자의 3분의 2 정도가 여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치매가 나이가 들어 생기는 병인데 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높으니 환자들이 더 당연히 오래 환자 사니까. 수는 아. 당연히 더 네.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차이가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생기는 현상들이 여성에게 조금 더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그 수명하고 또 이제 그 호르몬 차이 네.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있군요. 근데 그 치매는 환자 이제 본인보다도 주변에서 이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발견되는 맞아. 경우가 이제 네. 있다고 하는데 문영미 선생님 어머니가 이제 알츠하이머셨다고 했는데 네. 그걸 어떻게 좀 알게 되신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제가 분명히 가스 밸브도 다 잠그고 다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라면을 5개씩 쫙 깔아 놓고 있는 거야 식탁에. 네. 그 왜 이렇게 해놨을까? 엄마 이거 왜 이랬어? 그러면 너 들어오면 먹으라고 하나면 됐잖아. 그때 5개씩 꼭 해놔야 돼. 네. 그리고 어느 날은 한복 더위예요. 엄청 더운데 문이 꼭 닫혀 있고 안 나오셔. 그래서 엄마 뭐해? 그러고 이렇게 딱 문을 열어보니까 그 이부자리를 그냥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요 각을 그냥 1mm도 안 틀리게 이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맞추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엄마가 이상해. 생전 그러신 분이 아닌데 네, 왜 네, 이러지 이 더위에 왜 저러고 있는 거지? 평소에 안 하시던 행동들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엄마가 이상해졌어. 네. 이거 혹시 저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근데. 네. 엄마, 우리 엄마 이상해. 그래서 약간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엄청 놀라셨겠어. 기분이라는 게 아니라 네. 아니 감정? 네. 굉장히 담하시고 얌전하시고 깨끗하시고 이러신 분이 그 땀을 펄펄펄 흘려가면서 그러고 있는 게 남의 엄마, 다른 사람 같은 느낌. 남의 엄마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우리 엄마가 맞아? 그 치매를 처음 의심하시게 됐군요. 네네네, 그게 처음이에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느낌이라는 게 아마 주변에 특히 이제 함께 지내고 있는 이제 가족에게 올 텐데 이게 네. 아까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40점일 때 시작하는 것보다 80점일 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조기에 빨리 이걸 알아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조기 발견. 네. 실제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5년 뒤에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비율이 50% 넘게 줄어들고요. 오, 네. 8년간에 매일 2시간 반 이상을 가족들이 환자 돌보면서 자유롭다고 조사돼 있습니다. 예.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가족들이 노고를 생각을 하면 환자 본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매라고 의심해 봐야 될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이게 준비를 네, 해봤는데 네. 우리 부모님께서 혹시 이런 증상들이 없으신지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증상 치매 의심해 볼 것 첫 번째는요. 오늘 아침 일을 기억을 못할 때, 네, 근데 이거는 네, 저도 뭐 이렇게 일하러 와서 오늘 네. 아침 뭐 먹었어? 그러면 뭘 먹었지? 뭐 대충 이제 어. 무한하니까 네. 커피 뭐 그리고 나중에 뒤에 생각 뭐 먹었더라 뭐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선생님? 이거는 깜빡깜빡하고요. 네, 이게 예. 확연히 드러나는 이유는 아닌 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네. 치매 오신 분들 보면은 어제 일은 기억 못 하시면서 수십 년 전 일은 오히려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오면
새로운 기억이 등록이 안 되는 단기 기억 능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치매 이전에 등록된 오래된 일, 즉 장기 기억은 훼손되지 않은 거죠. 또 초기 치매 증상하고 건망증을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내가 아침에 뭐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서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힌트를 줘서 하고 떠오르면은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 네네. 예. 네, 네. 말씀하세요. 그런데 옆에서 힌트를 줘도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이런 반응을 보이신다면 한 번 정도는 치매를 의심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네. 그러니까 치매로 이제 그 뇌가 손상되기 전에 기억들은 그대로 이제 남아 있고 저장이 돼 있고 치매 증상을 이제 앓기 시작한 다음에는 기억을 이제 저장하는 저장이 데 안 문제가 되는 있으니까 거야. 저장이 안 돼서 오늘 아침 일을 기억을 못 하는 거군요. 아니 그렇다면은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남편이나 이 자식을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김영수 선생님. 네, 그 했던 일을 잊는 일화 기억, 아까 말씀하신 단기 기억 외에도 다양한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는데요. 예. 시간, 장소,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을 저희가 진압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치매가 진행되면 제일 처음에 시간관념이 희박해지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어딘지 보는 공간개념이 저하되고 마지막엔 사람을 몰라보는 순으로 진압력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결혼을 했는지 자식을 낳는지 하는 이런 기억 자체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지면서 이 배우자나 네. 이 자식 같은 그런 가까운 분들도 못 알아보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가족들이 엄청 당황하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얼마나 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네. 자,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자, 이런 증상 치매 의심해 볼 것 두 번째 증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입맛이 변했을 때 입맛도 입맛도 변하는군요. 변하시는구나. 네. 네. 네, 치매 초기에는 후각과 미각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러면 음식간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음식 맛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하겠네요. 또 치매가 진행되면서 말초감각신경까지 망가지게 되면요. 후각, 미각, 식욕이 떨어져서 사탕과 과자 같은 단 거를 찾게 되기도 합니다. 요리관이 확 달라졌거나 평소 안 드시는 사탕을 찾으시면 이런 경우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지 신기하다. 모르겠습니다. 사탕? 네. 맞아요. 어머, 저희 엄마가 이제 엄마는 뭐 이렇게 단 걸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시는데 네. 제가 이제 그래도 몸에 좋은 그 사탕이 있어요. 네. 이렇게 좀 가격 좀 나가고 한 이 정도 되는 거를 사주고 엄마 이거 한 4-5개만 드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왔잖아. 그러면 나오면 들어가서 보면은 빈 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물고 이렇게 주무셔서 네. 그냥 막 이렇게 그 벽에도 다 붙어 있고 머리에도 다 붙어 있고 막 아이고. 그 정도로 그걸 한 통을 다 드시는 이 한 봉지를. 근데 이제 저는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 엄마 이렇게 너무 단 걸 많이 드셔서 혹시 당뇨에도 걸리면 그렇죠. 어떡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제가 매일 그거를 이제 숨기고 감추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뭘 이렇게 찾다가 보면 그 엄마를 못 드시게 하려고 제가 숨겨놨던 그 사탕이 나와요?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나올 때 노인네가 90 넘으셨는데 사탕을 드시고 당뇨가 걸리면 얼마나 걸릴 거라고 그거를 왜 내가 못 드시게 했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후회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까지 내가 막았나 마음껏 드시게 놔뒀으면은 네.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미안함도 없고 이렇게 후회도 없을 텐데 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엄마한테 미안해요. 네, 아까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약간 마음이 그랬던 게 네. 문영민 선생님 방송 들어오시기 전부터 눈물 자꾸 흘리시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어머니 생각해서 또 그런 거 생각해서 못 드시게 한 거니까. 그렇죠. 네,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셔서 그렇지. 네. 잘해줄 걸. 아이, 드시게 할 걸. 잘해드렸어요. 얼마나 사실다고 그거를 왜 못하게 했나 그런 후회에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그저 그 분이 원하는 거 있잖아. 뭘 원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네, 뭐 드시는 그거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거는 후회 없이 막 해드렸으면 좋겠어. 예. 지나고 네, 네. 보니. 지나고 보니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요. 또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
후회되는 일만 기억이 나는 거죠. 네. 자, 이제 또 그러니까 치매 의심해 봐야 될 세 번째 증상 또 살펴보겠습니다. TV 볼륨을 점점 높일 때 이게 청력에도 점점 이게 좀 손상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청력이 떨어져서 그러실 네. 수도 있는데요. 치매 때문에 이해력이 저하되면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가 힘드시니까 본능적으로 볼륨을 높이게 됩니다. 청력 문제건 치매 문제건 어쨌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니까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시끄러워서 못 살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막 꽝꽝꽝꽝거려. TV 크게 트셔가지고. 그런데다가 엄마 귀도 네. 이제 치매 때문에 귀가 어두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네. 근데 귀도 안 들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무슨 막 천둥 배당이 치는 것 같아. 그냥 그거 있는 대로 들어지.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허스키 된지 알아요? 크게 말씀하셨구나. 엄마한테 아, 엄마 이러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허스키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해서 자꾸 볼륨도 울렸다, 높이게 울렸다 되고 하시네요, 그럼 선생님.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군요. 네 번째 볼까요? 네, 이런 증상 치매 의심해 볼 건 네 번째 볼게요. 길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게 시력하고 또 영향이 있나 봐요. 처음에 가셨던 길이 아니라 네. 자주 가셨던 길에서 갑자기 헤매시거나 길을 이제 못 알아보시는, 네, 모르시는 원래 거죠? 잘 알았던 길이었는데 네. 원래 잘 알았던 건물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찾아가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 지각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딘지가 아예 인지가 안 되는. 네, 진압력이 공간 진압력이 네, 떨어져서 이런 네.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네. 시력의 문제는 아닌 거군요. 네, 치매랑 시력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거 이제 볼까요? 마지막 증상 어떤 걸까요? 아, 성격이 변했을 때. 성격도 변하는군요. 엄청 변해. 아, 우리 엄마 보면 엄청 변해서. 아니, 노인네가 정말 그 단아하시고 얌전하시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고집이 아주 나 때려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 엄마, 이 옷은 절대 안 돼. 오늘 이거 입으시면 안 돼. 그러잖아. 네. 한여름 거 입고, 왜? 나 이거 입고 갈 거야. 안 그러셨던 분인데.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닌데 고집이 말도 못하게 그렇게 변화돼요, 성격이. 그래요, 선생님? 네, 저런 증상이 전형적으로 전두엽 기능이 저하돼서 생기는 증상이고요. 상황을 파악하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고집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셔서 예. 이제 막 우기시는 거죠. 네네. 지금 이렇게 증상들을 모아놓으니까 아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이제 좀 치매 증상을 좀 의심해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 일상에서 그냥 뭐 매일매일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그냥 잠깐 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막 그걸 기억에 담고 뭐 그러지 않고 그냥 걱정하고 뭐. 그냥 예. 또 지나칠 것 같거든요. 예. 실제는 어떻습니까? 네. 제 환자분 따님분이 들려주셨던 얘긴데요. 네. 어느 날 어머니가 혼자 담요 위에 화투를 좀 만지작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따님분이 엄마 뭐해 하니까 반응을 하시지 않으시면서 화투만 두드러져 보라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계셨던 겁니다. 네. 계속 이렇게 보니까 이상해서 계속 엄마 왜 그래 하고 따님분이 다시 부르시니까 딸을 한번 슬쩍 이렇게 보시더니 날씨 때문에 그런가 좀 누워야 되겠다 하시더래요. 예. 그리고 얼마 뒤에 따님이 이제 어머님 혈압약 받으러 동네 네.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혈압약 꾸준히 잘 드시라고 전해주세요라고 말한 다음에 근데 어머니는 검사 한번 받으셨어요라고 다시 질문을 하시더래요. 아. 그래서 따님분이 무슨 검사요 하시니까 마지막 오셨을 때 어머니가 고스톱이 치매에 도움되냐고 물어보시더라. 아유 그때 따님 그냥 뭐 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을까요? 예, 예. 네. 걱정이 많아 보여서 기억력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얘기 드렸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따님분이 눈치를 채셨던 거죠. 아, 그때 엄마가 치매가 아닐까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네. 그거 미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말씀만 안 하시고 병을 키우시고 계셨던 거잖아. 근데 혼자만 걱정하고 또 호가리하고 그러니까 아들 계셨던 딸이 나중에 알면은 그 죄책감. 내가 왜 엄마가 그랬던 걸 왜 미리 몰랐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치매 환자 자녀분들 대부분이 부모님의 그런 낯설어서 멈칫했던 첫 순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순간을 놓친 데 대한 후회와 죄책감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네. 어떤 분은 같은 말을 반복하시길래 나이 들어서 귀가 안 좋으신가 했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갑자기 간을 못 맞추니까 이제 반찬 그냥 사드시라고 핀잔 네, 드렸었다라고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근데 결국 이런 문제들은 자식과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은 높은 산처럼 든든했던 부모가 나약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한편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어쩌면 두렵고 무섭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걸 지키고 싶고 그게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책하는 분들에게 그 순간을 놓친 거는 당신 잘못이 아니십니다. 단지 당신은 자식이고 당신이 슬퍼하고 걱정하지 않길 바라는 부모가 있었을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두 분의 전문의를 모신 김에 고민 상담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사연이 왔어요. 네, 사연을 네.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먼저 어떤 사연인지 첫 번째 사연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엄마는 72세이신데요. 얼마 전 키우던 강아지가 죽은 후로 외출도 안 하시고 입맛도 없다고 하시고 종일 집에만 계세요. 며칠 전에는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다고 걱정하시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신다는데 저희 어머니 혹시 치매는 아닐까요? 네, 이런 사연입니다. 네, 걱정이 이제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강기중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까 앞에서 완치 가능한 치매가 소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분께서 그 경우에 해당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례를 보면 우울증과 그로 인한 기억력 저하, 무기력증, 불면증 같은 증상이 보이는데요. 네. 실제 치매가 아니면서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가성 치매 또는 가짜 치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다행일까. 그러니까요. 천만 다행이네요. 네. 약간 일시적으로 이제 너무 그 충격을 받으셔서 반려견 그쵸?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가짜 예. 치매라는 용어도 있군요. 네, 실제로 가짜 치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노인성 치매하고 달리 증상 진행 속도가 아주 좀 빠르고 환자 스스로 실제보다 본인의 기억력에 대한 걱정이 훨씬 크시거든요. 네. 오히려 치매 환자분들은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오히려. 예, 맞습니다. 하지만 방치했을 경우에는 진짜 치매로 발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성 치매 역시 빠른 치매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얼른 네. 가셔서 의 선생님 말씀 듣고 조금 도움을 받으면 빨리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우울한 감도 빨리 좀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네, 네, 네. 자, 사연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80대 치매 환자십니다. 나쁜 상상과 네. 의심이 많아져서 집안 식구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자꾸 저희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하십니다. 약을 타다 드렸는데 본인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네. 약을 또 안 드시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어떡할까요, 선생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간다는 도둑망상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망상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네. 이 보호자는 사실이 아니니 사실이 아니라고 설득을 시도하는데 환자는 더 우기고 화를 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감정이 상하고 또 특히 도둑으로 의심받는 사람은 같이 화가 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는 질병 증상이기 때문에 의심받는다고 흥분하거나 환자와 논쟁을 하지 마시고 우선 환자를 좀 안심시켜주는 게 도둑맞지 않았다고 안심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같이 찾아봐주고 걱정해주고 공감을 하면 환자의 불안감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안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예. 그 환자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용돈을 맡기고 1,000원짜리 10장, 뭐 5,000원짜리 뭐 10장 이런 식으로 맡기고 본인이 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주 아. 찾는 물건들은 대체품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아. 옷을 찾으면 옷을 주시고 예. 이런 식으로 대체품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특히 은행 통장을 계속 찾는 경우에는 비슷한 통장을 보여주시면서 안심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증상이 너무 심하시면 약물 처방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우리 약물 주변에 처방도 누군가 있군요. 이제 치매 환자가 이제 있을 때 그분하고 이제 잘 대화하는 법이 또 그렇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치매 환자와 그 잘 대화할 수 있는 올바른 대화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보호자분들이 자주 하는 말을 좀 더 좋은 표현으로 이제 바꿔 볼 텐데 먼저 그림 한번 보실까요? 사진 속의 인물을 알아보시는지 지금 여쭤보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네. 네. 아 진짜 엄마 이 사람 누구야?
몰라,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자, 네.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에 네,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떠올리시는 걸 도와드리려다가 누구야 말해봐 생각 안 나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언성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네. 자, 요거를 요렇게 바꾸시면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어떡해요? 엄마 이 사람 엄마 사위잖아. 기억나죠? 엄마 사위 동진 씨. 요렇게 소개를 아예 해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는군요. 오히려 스스로 떠올리게 하는 게 도와드릴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너무 예시를 잘 해주셔서요. 예. 그러니까 엄마 얘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건 기억하고 있는지 보겠다. 이 사람이 누군지 너 아니까 빨리 말해라는 식으로 시험하고 윽박지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방금 이제 우리 해주신 것처럼 이 사람 누구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부드럽고 그래서 환자들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예 던져드리고 그 답안에서 떠올리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는군요. 친절하게 또 알려드리면서 말씀하시는 게 더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식사하는 상황인데요. 네. 점심 뭐 드시고 싶어? 뭐 드실래? 아이, 말씀을 하셔. 아이. 자, 여기도 사실은 이제 메뉴판에 좀 고르시는 연습도 하실 겸, 그쵸? 이제 아무거나 고르기만 해보세요 했는데, 네. 요거보다는 요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네,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자, 엄마. 우리 점심 지금 먹을 건데, 잘 생각해봐요. 점심은 밥 드실래요? 면 드실래요? 아, 이거는 좀 고르기가 제가 봐도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아예- 두 개 중에 하나만 고르시도록 아예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예시를 드리는 네. 거네요. 네. 객관식이네요. 1번 아니면 2번. 네, 맞습니다. 네. 그 점심 뭐 드시고 싶어요 대신에 점심은 밥을 먹을까요, 면을 먹을까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존중하시는 거는 좋은데 치매 환자분들에게 선택지가 너무 많거나 주관식 문제로 질문을 하게 되면 치매 환자분들이 버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면이나 밥이냐, 고기냐, 국수냐 하는 식으로 선택지를 약 2개 정도 제시하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선택지를 그렇군요. 좁혀서 아예 질문을 그렇게 드리는 게 좋은 방법이군요. 네. 그 다음 상황도 살펴볼 텐데 이번에는 하루의 계획이 있고 그걸 이제 설명하는 상황이에요. 아, 엄마, 듣고 있는 거지? 들어? 저기 오늘 아침에 산책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이모네한테 갈까? 네. 요거는 뭐 그렇게 버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것도 요렇게 바꾸시면 좋다고 합니다. 네. 상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대화를 할까요? 네. 자, 엄마. 산책 갈까요? 밥 먹을까요? 이모네 갈까요? 아, 산책 갈까요? 아니면 엄마, 우리 오늘 밥 먹을까? 아니면 이모네 갈까? 요렇게 던져드리면은 하나만 정하시면 되는 건가요? 이 전반적인 스케줄이 있다면 그거를 다 한 번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예. 그때그때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쪼개서 질문. 그러니까 하나가 네네네. 끝나면 그 다음 하나. 네네네. 또 하나가 끝나면 이제 우리 이모네 갈까? 요렇게. 아. 산책할까요? 하고 다녀오시면 밥 먹을까요? 예. 드시고 나면은 이모네 갈까요? 이렇게 하시면 예. 좋고요.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어차피 환자분이 기억하기가 조금 어려우시고 예.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짧게 지금의 계획만 하나씩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문장을 그렇군요. 간결하게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 다음 이제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그거 있잖아, 뭐 그거 이렇게 막 그 뭐냐, 뭔가 말하고 그 시기, 싶은데 예. 정확한 단어가 이제 떠오르지 않는 상황. 제가 자주 그런다니까요. 우리들도 그럴 때 많잖아요. 네. 그거? 아, 그게 뭔데?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내가 알지. 그거 뭐. 자. 우리 문용민 굉장히 선생님 리얼하게 말씀을 혼신의 하시네요. 연기를 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 아니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요것도 요렇게 바꿔보시면 좋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바꿀까요? 네. 아, 엄마 혹시 리모컨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모컨? 아니야? 아니면은 휴대폰이요? 맞구나, 휴대폰이구나. 요렇게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답을 네.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드리는 건가 봐요. 지금 떠올리실 수 있게. 어머니 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유추하고 하나 봐요. 생각이 안 나시니까 지금. 예. 보호자 대부분이 답을 알면서도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먼저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뭐 정확히 말해야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치매 어르신분들이 대답을 못하고 곤란해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라고 정확히 짚어서 바로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쩌면 치매 어르신들 마음속에 흐르는 시간과 우리에게 흐르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네. 뭐 그 점을 감안해서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드리는 태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보통은 한 2, 3분 정도 기다리시면은 치매 어르신분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네. 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무시하는 말투를 안 쓰시는 게 무시. 중요한데 환자가 인지 기능이 없는 거지 감정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하실 때 좀 어차피 모르실 거고 어차피 잊어버릴 거고 어차피 안 될 거고 빨리 하세요 이렇게 강압적인 어투를 쓰시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 같은 말투는 어르신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 중에 이렇게 갑자기 갑작스러운 행동, 몸에 손을 댄다든지 일어난다든지 움직인다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환자가 놀라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실 수 있거나 대화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